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간을 사고 시간을 살아내는 봉급 없이 사는 남자의 봉문함입니다. 안녕. 실패하지 않는 갭 투자 비법. 저번 영상 한번 잘 보셨나요, 여러분?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하는 추가 설명의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앞선 영상에서 세 가지 원칙 기억나시나요? 네, 한번 읊어볼게요. 첫 번째, 그 지역에 신규 공급이 우박처럼 태풍처럼 쏟아지고 있느냐. 두 번째, 거기에 준하게 매매가도 상당 기간 의미 있는 폭으로 감소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네, 진입하고 2년, 3년, 4년 뒤에 신규 입주가 소원하느냐, 공급이 많지 않느냐. 이 세 가지 원칙이었거든요. 이 세 가지 원칙을 이해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도시들은요, 여러분, 전세가가 오르는 만큼 매매가가 오르고 전세가가 떨어지면 매매가도 힘없이 꼬꾸라지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수도권들은 전세가가 오르다 멈춰도 매매가가 계속 오르면서 매전 갭이 확 벌어지면서 그쵸, 엄청난 유동성장으로 이렇게 상승장의 후반 매매가가 불기둥을 토하지만 지방광역시, 지방도시들은요, 전세가 오르는 만큼 매매가 오르고 전세가 떨어지면 매매도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매전 갭이 거의 수도권 대비 출렁출렁하지 않고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갭 투자를 한다 하면 갭이 작아질 때를 들어가서 낚아채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갭 투자는 전세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때, 전세가가 역전세를 맞을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때 하는 게 갭 투자예요. 그러면 전세가는 언제 현저히 줄어들어서 더 이상 역전세를 맞지 않게 될까요? 네, 맞아요. 그 지역의 공급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 그럴 때 전세가는 바닥을 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급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시점에 내가 갭 투자를 진입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이 거의 동시 만족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첫 번째, 공급이 쏟아지니 당연히 전세가는 아주 저평가되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합격. 두 번째, 공급이 쏟아진다 하면 뭐예요? 그것들이 청약이 있었던 2년, 3년 전에는 그 지역이 화랑장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공급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청약을 한 날로부터 입주하는 날 그때까지 그 지역에 겨울이 찾아든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도 의미 있게 꺾이기 시작한 지 이미 시간이 제법 흘렀던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이렇게 입주하는 장에 등기도 못 치고 막 마이너스 피가 막 속출하고 있는데, 그러면 건설사들은 지금 이 시점에 신규 분양에 나설까요? 안 나서겠죠. 그러니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2년, 3년, 4년 뒤에도 지금 같은 폭포수 같은 공급장은 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도시들에 대해서 공급이 쏟아질 때 갭 투자를 진입하시면 아주 높은 확률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이 거의 동시에 만족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살고 계신 지역, 그리고 투자로 관심을 갖고 계신 지역들이 이런 세 가지 원칙에 부합하는지, 즉 그 지역의 공급이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는지 체크하시면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 위험하지만 태풍의 눈 속은 오히려 고요하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알려드린 이런 방법들은 일반 사람들은 시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왜냐? 공급이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는데 내가 거주비를 전세를 살아도 엄청 싸게 살 수 있는데 뭐 그 지역에 그냥 매매를 하냐 이거예요. 추가 하락의 위험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 90% 이상의 사람들은 그때 그 지역에 집을 사려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진입하셔야만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 함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손가락 클릭질로 바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주식과 달리 보유나 보유 플러스 거주, 즉 2년, 비과세나 일반 과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2년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점에 대부분 대중들은 매매를 택하지 않고 전세를 택해요. 그러다가 2년이 지나고 갱신 시점이 되면 이미 집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에 나서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추격 매수에 나서지 않을 때 그런 공포 구간에 진입하셔야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 2년이라는 시간도 먼저 선점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되고, 실제로 그럴 때 많이 진입을 해보시면 오히려 겉으로 보기엔 되게 위험해 보이지만 크게 위험하진 않아요. 더 이상 위험해질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실패하지 않는 갭 투자 비법에 이어서 추가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비판의 여지를 떠나서 이것을 내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온전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몫이에요. 저는 투자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 권유를 한다고 투자를 하시지도 않고, 또 투자를 뜯어 말릴 때도 오히려 거꾸로 투자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부동산은. 그렇죠? 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시간을 사고 시간을 살아가는 봉급 없이 사는 남자의 복무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하나 잊은 거 있다. 보너스 영상. 지방도시에 투자하실 때 여러분, 소도시들 있잖아요. 광역시 말고 소도시들. 네, 그런 도시 투자할 때 분양권 투자하시는 거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보통 이렇게 지방 소도시들은 사이클의 주기가 너울이 아주 짧아요. 상승 2, 3년, 하락 2, 3년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사이클을 잘 맞춰서 겨울이 지나고 봄의 문턱에서 제대로 진입하셨다 하더라도 그게 분양권이라 하면 등기 후 2년 비과세 기간을 가지기 위해서, 일반 과세 기간을 가지기 위해서 등기 후 2년까지 포함하면 분양권을 사시게 되면 투자 기간이 3년 4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로 지방의 소도시를 투자하실 때는 사이클에 맞춰서 바로 등기 칠 수 있는, 분양권도 입주가 거의 임박해온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